자, 봅시다. 138번 볼게요. 자, 조선시대 기록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실록청에서 사초, 시정기, 승정원 일기 등을 바탕으로 실록을 편찬하였다. 자, 왕이 사망을 하게 되면 춘추관 안에 실록청이라고 하는 기관이 만들어지고 거기에서 이제 이 실록을 편찬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임진왜란 이전의 실록은 내부를 만들어서 사부를 만들어서 한양의 춘추관과 전주, 성주, 충주의 사고에 보관하였다. 자, 조선왕조실록을 보관할 때 4대 사고가 있었죠. 그래서 4대 사고는 세종 때 만들어진 거고요. 춘추관, 서울에는 춘추관, 그리고 충주, 성주, 전주. 충성전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이 중에서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살아남은 건 어디? 전주. 전주 사고보만 소실되지 않고 살아남았고 결국에는 이게 나중에 5대 사고로 정비가 되죠. 5대 사고로 정비한 왕은 누구냐 물어보면 광해군. 네, 광해군의 또 다른 업적 중에 하나고요. 5대 사고로 정비했고 자, 춘추관, 오대산, 태백산, 만이산, 묘향산 이렇게. 자, 그리고 만이산은 나중에 정족산, 묘향산은 나중에 적상산 이런 식으로 나중에 이제 뭐 이괄해난 일어나고 뭐 정묘란 일어나고 막 그렇게 되면서 인조 때 다시 한번 옮기고. 자, 그러면 4대 사고는 전부 다 도시였고 여기는 이제 산으로 옮겼죠. 불안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옮기게 되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은 요 중에서 한 3세트? 네, 3세트 정도 남아있다고 보시면 돼요. 한 세트는 북한에 있고 두 세트는 지금 남한에 있고 두 세트 중에서 하나는 서울에, 하나는 부산에 이렇게 또 다 나눠놨어요.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 나눠놨죠. 그래서 4대 사고, 5대 사고 물론 여러분이 요거까지 다 외울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네, 그렇게 요렇게까지 다 외워야 된다고? 네,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그 대신 이건 알아야 돼. 자, 춘추관, 충성전 요거는 가끔 물어볼 때가 있으니까 그리고 전주사고본만 살아남았다고 제가 지금 표시해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5대 사고로 정비한 게 어느 왕이라고? 광해군. 요거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5대 사고 정비는 광해군이다. 까지는 기억해야 되고 뭐 요렇게 막 산 요거는 요렇게까지는 뭐 안 해도 된다. 자, 그러면 일단 2번은 맞는 설명이죠? 3번 봅시다. 후대 왕에게 본보기로 제공하고자 국왕의 언행을 실록에서 가려 뽑아 국조보감을 편찬하였다. 자, 왕은 실록을 볼 수 없다. 왕은 사초를 볼 수 없다. 사초도 보면 안 되고 실록도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왕의 교과서로 쓰이는 책이 국조보감이에요. 세조 때부터 편찬했어요. 세조 때부터 편찬한 게 국조보감. 자, 4번 국왕과 대신이 국정을 논의할 때 예문관 한림이 사관으로 참가하여 시정기를 작성하였다. 자, 요거는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은 실록을 작성할 때 자료가 되는 게 뭐냐. 자, 사초, 시정기, 그 다음에 승정원 일기, 비변사 등록, 일성록 등등이 자료가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쓴 것들이 실록을 쓸 때 참고로 하는 자료들이고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사초와 시정기예요. 그러면 이 중에서 사관이 기록하는 건 뭘까요? 사관이 기록하는 거. 사초. 이거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뭐 예문관, 한림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사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사관이 그러면 왕을 막 따라다니면서 일거수일투족을 다 기록하잖아요. 대화나 행동이나 이런 거 기록하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 그걸 사초라고 해. 그러면 시정기는 각 관청의 업무일지 이런 걸 이제 등록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데 그런 것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자, 업무일지를 모은 거. 제가 그냥 이렇게 쓸게요. 각 관청의 업무일지 모음이라고 쓸게요. 이게 시정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뭘 구별하면 돼? 요거 두 개를 구별하면 돼. 사관이 다 왕 따라다니면서 기록한 건 뭐야? 사초. 그 다음에 각 관청의 업무일지를 쫙 모아서 이렇게 쫙 나열한 거. 그건 뭐야? 시정기. 요거 두 개를 구분하면 돼요. 그럼 여기서 사관이 기록한 건 시정기야 사초야?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럼 둘 중에 뭐야? 사초. 시정기가 아닌 거고 사초인 거죠. 그래서 4번이 틀린 설명인 거예요. 이해되죠? 포인트는 그거예요. 사초랑 시정기 구분하는 거.
알겠죠? 네, 그래서 정답은 4번. 간단하죠? 그것만 알면 돼요.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왕은 실록 볼 수 없고 사초 볼 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이 실록을 편찬할 때 자료들이 나오잖아요. 사초나 이런 거 나오고 그 다음에 또 그런 거 있죠. 1차 교정본, 2차 교정본, 3차 교정본이 있잖아. 그러면 이제 3차를 가지고 인쇄해서 여기다가 쫙 보관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1차와 2차 교정본이 있지. 요거는 세초. 알죠? 여러분. 이 냇물에다 그냥 이렇게 빨아버리는 거 알죠? 그거. 세초의 과정을 겪는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제시문으로 잘 나오는 게 실록은 고칠 수 있어? 있어 없어? 고칠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실록은 수정실록과 개수실록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선조 수정실록, 그 다음에 경종 수정실록이 있어. 실록을 고칠 수 있다고? 고칠 수 있어요. 그리고 현종 개수실록이 있어요. 개수는 뭘까? 싹 새로 썼어. 왜냐면 붕당이 바뀌면서 아시죠 여러분? 남인이었다 서인이었다 바뀌면 왜 우리도 요즘에 정권 바뀌면 막 그전 정권이 했던 거 싹 없애고 막 그런 거 있지 않아요? 그런 거 있잖아. 똑같아. 그래서 현종 개수실록이 있어. 실록을 새로 썼어. 개수실록. 아이고. 개수실록. 그 다음에 수정실록은 뭐겠어? 고쳤어. 네, 고쳐 쓴 거. 그 다음에 개수실록은 새로 쓴 거.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나라가 워낙 이런 거 기록으로 남기고 하는 거 잘하니까 다 남겨놨어. 그러니까 예전 버전과 지금 버전이 있는 거예요. 두 개 다. 쉽게 말하면 이제 이것들이 뭐라고 고쳤었는지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되게 재밌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거 되게 객관적인 자료로 많이 남겨놓고 잘 기록도 잘하고 이런 거 잘하죠. 자, 그래서 실록은 고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걸 기억하시면 돼요. 뭐 이런 거 몰라도 돼요. 자, 여기 뭐 수정실록 이런 거 제가 썼지만 이거 외우지 마세요. 그냥 고칠 수 있다? 있어. 이것만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요 사초 사관들이 기록하는 사초에 개인의 문집, 글을 수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왜냐면 여러분 그거 기억나요? 김종직의 조의제문을 사초에 실었다가 난리 났었잖아. 그럼 김종직의 조의제문이라는 건 개인이 쓴 글이잖아. 개인이 쓴 글을 실록에 사초에 실을 수 있어? 있어. 다 있어. 알겠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개인의 글을 실는다는 건 정말 사적인 글을 실는다는 게 아니고 어떤 정책에 대한 평가와 관련된 글을 내가 사관인데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실을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어쨌든 개인의 글도 실을 수 있어? 있어. 고칠 수도 있어? 있어. 알겠죠? 그걸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어떤 게 포인트인지 포인트를 잘 잡아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일단 138번의 정답은 4번이었고 실록에 관한 얘기들 한번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고 넘어갈게요. 아까 국조부감도 알아두시고 승정원 일기랑 지금 제가 체크하는 승정원 일기랑 일성록이랑 요 두 개도 세계 기록문화유산이에요. 조선왕조 실록 자체도 세계 기록문화유산인 거 알죠? 승정원 일기도 세계 기록문화유산. 정조 때부터 쓰기 시작한 왕의 일기가 일성록이거든요. 이것도 기록문화유산. 그래서 다 세계 기록문화유산이다 라는 것도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138번으로 가볼게요. 조선 전기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어우야담을 비롯한 야담 잡기류가 성행하였다. 야담 잡기류는 조선 후기. 자, 유몽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어우야담은 유몽인. 그리고 이런 야담 잡기류는 조선 후기에 유행하였다. 1번 틀렸고 2번 유서로 볼리는 백과사전적 저서들을 편찬하였다. 조선 후기. 그러면 백과사전적 저서 백과사전적 저서가 어떤 것들이 있냐. 그냥 우리가 실학자들의 저서 중에서 몇 개만. 자, 지봉유설. 지봉유설이 뭐냐면 실학의 선구자인 이수광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이 책으로서 거의 뭐 초창기의 백과사전적 저서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익의 성호사설. 이익의 성호사설도 백과사전적 저서고 자, 그 다음에 정조
영조 때 편찬된 동국문헌비고. 아니, 정조가 아니라 영조. 영조 때 편찬된 동국문헌비고, 이거는 한국학.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주제들을 모은 거죠. 한국학 백과사전. 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뭐 청장관 전서도 들어가고, 이덕무, 오주연 문장 전산곡, 이규경. 이런 책들이 백과사전적 저서들이에요. 이덕무 어디서 들어본 듯? 규장과 검서관 등용된 서울 중 한 명. 유득공, 이덕무, 서희수, 박재가 할 때 그 이덕무. 그 이덕무의 손자인 오주연 문장 전산고를 쓴 이규정. 그래서 특히 이 오주연 문장 전산고 같은 경우는 1417항에 대한 백과사전이거든요. 그래서 방대한 양을 기록했다라고 하면 요거. 방대한 양을 기록했다라고 하면 요거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 백과사전적 저서에서 좀 헷갈리는 게 반개수록 백과사전이야? 없잖아. 아니에요. 반개수록하고 성호사설이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 다 비슷비슷한 책이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성호사설은 백과사전이지만 반개수록은 아니에요. 그걸 가끔 헷갈리기도 하더라고요. 학생들이. 다 그냥 그런 책이겠지 라고 생각해서 다 백과사전이겠지 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체크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니다. 자, 그러면 일단 2번 맞고 조선 후기. 2번 틀린 거죠? 조선 후기니까. 자, 3번 동문선이 편찬되어 우리나라 문학의 독자성을 강조했다? 맞아요. 3번은 성종 때 쓴 시집, 시문집. 이 동문선에 굉장히 유명한 글이 있죠. 송과 원의 글도 아니고 한과 당의 글도 아니고 우리 글이 따름이다. 뭐 이런 이제 우리 문학의 독자성을 나타내는 그런 글이 굉장히 유명하죠. 자, 그 다음에 4번 중인층을 중심으로 시사가 결성되어 문학활동을 벌였다. 자, 시사라고 하는 게 뭐냐면 중인들의 시 동호회 동아리. 그게 바로 시사예요. 그래서 중인의 이런 시 모임이 있다는 건 이제 조선 후기라는 뜻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체크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포인트.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세종 때 편찬된 저서들과 성종 때 편찬된 서적들을 구분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올 때, 자, 세종 때 편찬된 거, 성종 때 편찬된 거, 요거 구분하는 게 가장 포인트니까 요거 한번 해볼게요. 자, 세종 때 편찬된 책 중에서 서문이라든가 이런 게 제시되는 것들, 농사직설, 최초의 농서인 농사직설, 그 다음에 향약집성방, 향약집성방, 의학 백과사전인 의방유취, 그 다음에 달력, 아시죠? 역법사, 칠정산, 그 다음에 유교와 관련된 책이 삼강행실도. 그래서 삼강행실도. 자, 이런 거 나오면 아, 세종이구나, 세종 때구나 알아두시고. 자, 성종은 동문선. 금방 나왔던 동문선, 그 다음에 경국대전 완성된 거 알죠? 제가 여기다 쓰긴 쓸게요. 편찬된 거니까. 경국대전. 자, 그 다음에 국가의 5가지 예절에 관한 책. 국조올해의. 자, 그 다음에 지리책, 지리서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동국여지승남. 자, 그 다음에 음악백과사전. 악학괴범. 지금 제가 쓴 책들이 다 어느 왕 때? 성종 때. 그래서 이거 구분하는 거. 아마 여러분 되게 헷갈릴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성종과 세종 때 편찬된 서적들 구분하는 거 알아두시면 돼요. 알겠죠? 네. 자, 넘어갑시다. 자, 140번으로 가볼게요. 자, 그래서 139번의 정답은 3번이죠. 조선 전기만 물어봤으니까. 자, 조선 전기 건축물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조선 전기 건축물, 자, 15세기와 16세기로 나눌 수가 있어요. 조선 전기의 건축물은, 자, 건축은 15, 16, 17, 18, 19. 다 쓰겠어. 다 정리합시다. 나온 김에. 자, 15세기, 16세기, 17, 18, 19세기 다 그냥 건축물 한번 적어볼게요.
15세기는 나라를 막 세웠어. 지금 제일 필요한 건 궁궐, 관아, 성문, 학교 등. 자, 요런 건물들. 나라 막 세웠잖아. 그러니까 필요하지. 요런 거. 그래서 요런 것들을 많이 지었고. 자, 16세기는 사림이 정권을 차지했어요. 사림이 지방에다 만든 학교가 서원. 서원이지. 그래서 서원을 많이 만들었죠. 뭐 도산서원, 소수서원 막 이런 것들. 자, 그다음에 17세기로 넘어가면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불교에 대한 인식이 좋아졌어요. 왜냐면 승병들이 활약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양반 지주들이 돈을 좀 벌었기 때문에 시주를 좀 많이 했어. 그래서 큰 건물들이 절 건물인데 큰 건물들이 많이 지어져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는 법주사 팔상전, 법주사 팔상전, 화엄사 각황전, 그 다음에 금산사 미륵전, 이런 좀 대규모의 건물들. 법주사 팔상전 같은 경우는 현존 유일의 목조 5층 건물, 5층짜리 건물이고, 화엄사 각환전은 2층, 금산사 미륵전은 3층 건물. 그래서 막 2층, 3층, 5층짜리 건물들이 많이 지어진다. 자, 18세기로 넘어가면 굉장히 장식적인 그런 절들이 많이 지어져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쌍계사라든가, 그 다음에 계암사라든가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장식적 건물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기자기하고 조그맣고 예쁘게 생긴 이런 것들. 그 다음에 19세기로 넘어가면, 그리고 18세기는 수원화성이 아무래도 정조 때 지은 거니까 이게 가장 대표적이고, 그 다음에 19세기는 경복궁. 네, 경복궁 중건. 그래서 경복궁에 뭐 그런 거죠. 경회루 이런 거 있잖아요. 연회를 베푸는 경회루 같은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이 지어지고, 그럼 이건 언제예요? 무이사 극락전. 이건 언제? 요 중에 하나겠지? 무이사 극락전은 언제일까요? 이게 15세기. 그래서 15세기에는 제가 이런 걸 많이 지었다고 했죠. 뭐 건물을, 궁궐이나 이런 걸 많이 지었다고 했지만, 사원 건축으로는 무이사 극락전이랑 해인사 장경판전. 해인사 장경판전은 팔만대장경 보관하는 건물 아시죠, 여러분? 그래서 해인사 장경판전. 자, 이거는 몇 세기냐라고 하면 15세기.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건축은 한번 이렇게 쫙 정리해봤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1번, 140번. 자, 무이사 극락전 15세기. 법주사 팔상전 17세기. 금산사 미륵전 17세기. 해인사 장경판전 15세기. 이렇게 볼 수 있죠. 이해되죠? 그래서 이렇게 딱 정리 한번 해봤어요. 정답은 1번. 자, 넘겨봅시다. 자, 이제 조선 후기 통치제도의 개편. 자, 1번부터 볼까요? 141번부터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명칭은 변방의 방비를 담당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과거에 대한 판하는 판정. 그 다음에 비빈은 말 그대로 뭐 비나 빈이니까 왕비나 세자빈을 간택하는 그런 문제까지도 모두 여기를 경유하여 나옵니다.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가를 혁파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뭐 여러분 다 아는 것처럼 비변사겠죠? 자, 비변사는 지금 제가 설치, 상설화, 그 다음에 확대, 그 다음에 구성원, 폐지, 영향. 자, 지금 제가 이렇게 쓸 거거든요. 이렇게 쓸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이제 딱 떠올리시면 되죠. 나 저거 아는데 이렇게 떠올리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이 중에 모르는 거 있다. 그러면 외우시면 되죠. 자, 일단 비변사 설치부터 갈게요. 자, 설치는 삼포외란을 계기로 중종 때. 삼포외란을 계기로 중종 때 1510년에 만들게 되고요. 자, 이때는 국방 문제를 논의하는, 회의하는 임시기구로 만들어졌어요. 국방 문제 논의하는 기구고 임시기구였다. 자, 그러다가 을묘외변을 계기로 해서
을묘해변은 명종 때 있었죠? 이때 상설화돼요. 상설화된다는 건 임시기구가 아니고 이제 관청을 설치하고 관리들을 뽑았다는 거죠. 그래서 상설화되고, 자, 국방 문제만 논의하던 기구에서 국정을 총괄하게 된 건 언제냐? 임진왜란을 계기로 해서, 임진왜란 때. 자, 이때는 국정을 총괄하게 되죠. 자, 임시기구였다가, 그리고 국방 문제를 논의하는 기구였다가, 나중에 이제 국정을 총괄하는 기구로 바뀌게 된 거죠. 역할이 큰 거고, 여기서 이제 임진왜란 이후 선조 때부터 과거의 판정이나 비빈의 간택까지도 다 비변사에서 한다. 이게 이런 거죠. 기능이 확대됐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구성원은 전현직, 정승. 정승은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그 다음에 오조판서. 자, 원래 조선은 6조니까 5조 판서면 한 명 뺐다는 거죠? 누구를 빼? 공조. 공조판서 제외. 공조판서 제외. 자, 그 다음에 대제학. 대제학, 홍문관 장관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다 써볼까요? 강화 유수관. 그 다음에 군영대장. 군영이 뭐 훈련도감 이런 게 군영이잖아요. 요런 대장. 자, 요런 사람들이 구성원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폐지는 흥선대원군 때. 폐지는 흥선대원군, 고종 때. 자, 그러면 흥선대원군이 고종 때 요걸 폐지하면서 의정부와 삼군부를 부활시켰다. 그러니까 의정부한테는 국정을 맡기고 삼군부한테는 군사를 맡기고 이래서 이제 두 개의 역할을 다시 부활시킨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영향이라는 건 뭐냐면 비변사가 세지면 세도정치나 뭐 이럴 때 비변사가 세졌잖아요. 비변사가 세지면 그러면 약해지는 건 뭐지? 의정부 6조가 약화되고 심지어는 왕권도 약화되지? 왕권 약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이 중에서 잘 나오는 건 이거죠. 언제 만들어졌어? 그 다음에 언제 상설화됐어? 요거 많이 물어보고 그 다음에 요거 오조판서, 공조를 제외한, 공조 제외한 오조판서다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흥선대원 그때 폐지됐다는 것도 많이 나오죠. 시험에 잘 나오고 자, 그리고 이런 게 약화된다. 왕권도 약화된다. 이런 거 잘 나오니까 체크 한번 해보시면 되겠죠. 비변사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다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비변사 문제 풀어보도록 할까요? 1번 임진왜란 중에 설치되었다. 아니고 삼포외란 계기로 중종 때. 2번 흥선대원군 때 축소 폐지되었다? 네, 맞아요. 2번이 정답. 3번 여론을 이끄는 언론 활동을 했다. 언론 기능을 담당하는 건 뭐 대표적으로 3사? 이런 거 있죠. 자, 붕당 정치가 형성되는 배경이 되었다. 붕당은 뭘 가지고 싸우다가? 이조전란 가지고 싸우다가. 그래서 틀린 설명이죠. 정답은 2번. 자, 142번에 조선시대 국방정책을 시간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그랬는데 앞에서 우리가 오군영 했으니까 생략할게요. 그러니까 그 오군영 설명은 뺄게요. 그냥 오군영은 빼고 바로 문제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142번 1. 기억. 서울 주변의 내 유수부가 서울을 엄호하는 체제를 구축하였다. 자, 이게 사유수부라고 하는 거예요. 유수부가 뭐냐면 말 그대로 서울 방어를 위해서 각 서울 주변의 도시에다가 유수부를 설치하고 방어 체제를 구축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체크 한번 해볼까요? 강화, 세종. 강화에다가 세종 때 유수부를 설치했고 첫 번째. 자, 그 다음에 광주하고 그 다음에 광주하고 이렇게 써야겠다. 개성에다가 그리고 강화하고 광주에다가 여기서 말하는 광주는 경기도 광주겠죠. 당연히. 그래서 인조 때. 그 다음에 수원에다가 정조 때. 이거를 나왔지만 제가 봤을 때 이걸 외워야 되나?
내가 여기서 야 하지 마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래. 알겠지? 다 알아들었을 거라고 생각해. 알겠지? 내가 직접 대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아무튼 그래. 그래서 여기 사유수부.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맨 마지막에 사유수부를 완성했다라고 하면은 누구예요? 마지막 정조겠지. 그래서 요 정도, 그냥 요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금이형을 발족시켜 오군형 제도가 성립되었다. 요건 알아야지. 자, 그러면 금이형이 마지막에 만들어진 거. 자, 훈련도감, 어영청, 총융청, 수어청, 금이형. 이렇게. 우리 앞에서 했었어요. 훈련도감은 임진왜란때니까 선조. 그 다음에 어영청, 총융청, 수어청은 인조라고 제가 선조. 그리고 어영청, 총융청, 수어청은 인조. 그 다음에 금이형은 숙종. 그래서 숙종. 여기는 지금 왕을 순서대로 체크하시면 되니까. 자, 그 다음에 하멜이 가져온 조총기술을 도입해서 서양식 무기를 제조하였다. 자, 서양 사람이 우리나라에 뭐라 그래야 돼? 난파됐다고 해야 돼? 뭐지? 표류라고 하면 되겠죠? 자, 벨테브레 하고 하멜. 둘 다 네덜란드 사람이고요. 이 당시에 일본과 네덜란드 사이에 무역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소규모 무역이 이루어져서 일본 가다가 꼭 제주도에 표류를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벨테브레가 표류했던 시기는 인조. 자, 벨테브레는 훈련도감에 소속되어 서양 무기 제작법을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서양 대포, 홍위포라고 하는 걸 만드는 서양 무기 제조법을 전래해줬다, 알려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하멜은 효종 때. 그래서 자, 이 사람은 뭐 우리나라에 억류되어 있다가 막 우리나라 사람들이 막 노역도 시키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 탈출. 그래서 하멜 표류기를 통해서 이제 조선인에 대해서 이제 알리게 됐죠.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이거는 왕만 기억하면 돼요. 그리고 시험에는 주로 요 훈련도감에 소속된 게 누구냐라고 많이 물어봐요. 그럼 벨테브레라는 거 이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 중에서 하멜이라고 했으니까 어느 왕이에요? 효종을 말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수도방어 체제인 수성윤음을 발표했다. 누구? 영조. 성을 지키는, 그러니까 한양을 수도 방어하는 이런 윤음, 어떤 명령, 뭐 법 이런 거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수도방어 체제 정비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순서대로 해라. 자, 제일 먼저 효종, 숙종, 그리고 영조, 정조. 이렇게 순서대로 하면 되겠죠. 자, 정답은 3번. 네,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여기서는 뭐 이걸 다 외우지 마시고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영조 물어볼 때 수성윤음이 영조라는 걸 제일 많이 물어보잖아요. 이거 제일 많이 물어보고, 자, 그 다음에 요 벨테브레 하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숙종, 아까 금이형 요 정도 알아두시면 되죠. 자, 그리고 우리는 붕당정치로 가봅시다. 93페이지 143번 볼게요. 가왕이 실시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 자, 가왕 봅시다. 자, 가는 붕당 사이의 대립이 심해지면서 왕권이 불안해지자 국왕을 중심으로 정치 세력 간의 균형을 유지하려 했다. 또한 붕당의 근거지였던 서원을 정리하고 민생 안정을 위해 신문고를 부활시키는 등의 정책을 실시하였다. 자, 서원 정리, 신문고 부활. 그 다음에 붕당의 균형을 유지하려 했다면 탕평책이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시한 왕은 누구? 영조. 네, 영조가 되겠죠. 자, 시험에는 영정조의 업적을 비교하는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우선 여기 영조가 먼저 나왔으니까 영조 봅시다. 자, 영조는 완론탕평을 실시했죠. 완론탕평을 실시했고 탕평 비를 건립했죠. 성균관 입구에다가 탕평 비를 건립했고 탕평 교서를 내렸다. 자, 이런 거 나오면 영조. 자, 그 다음에 붕당의 힘을 좀 약화시키기 위해서, 자, 서원 정리, 그 다음에 산림 존재를 부정하고요. 산림의 존재를 부정했고, 그 다음에 이조 전랑의 권한을 폐지했다. 자, 이런 것들이 영조의 탕평책과 관련된 정책들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영조의 이제 개혁정책. 세 번째는 지금 개혁정책이에요.
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균역법 나오죠. 악형 폐지. 악형 폐지. 자, 그리고 금방 나왔던 수성 유눔, 신문고 부활, 청계천 준설, 이런 것들 많이 언급이 되죠. 자, 그래서 영조의 정책 또는 뭐 노비종모법, 노비종모법을 법제화했다. 이런 것들이 제일 많이 언급되죠. 자, 그 다음에 편찬. 시험에는 편찬도 잘 물어보죠. 자, 편찬은 속대전, 속오래의, 속오래의. 자, 그 다음에 동국문헌 비고. 자, 그 다음에 속병장도설, 뭐 증수무원록 이런 거. 자, 그래서 영조의 정책과 편찬과 개혁과 탕평책 이런 것들 언급이 될 수 있어요. 자, 영정조는 기본이에요. 이거 외우세요. 이건 시험에 나와요. 영조와 정조 구분하는 거. 영조가 나올지 정조가 나올지 모르지만 어쨌든 영정조 문제는 나온다. 나오는데 안 외우는 건 무슨 똥배짱이냐.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나온다고 했는데 안 외우는 건 왜 그러는 거야? 한번 해보자는 거야? 외우세요. 이런 거는 뭐 그냥 외우면 맞을 수 있는데 이런 거 가지고 틀리면 또 기분 나쁘잖아. 알지? 맛없는 거 먹고 배부른 것처럼 기분 나쁘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외우세요. 외우면 맞을 수 있다. 자, 그러면은 일단 1번으로 143번 제시문으로 가볼까요? 1번 비변사를 철폐했다. 자, 이거는 흥선대원군이죠. 고종. 2번 속대전을 편찬했다. 그렇지. 정답은 2번이고요. 3번 장용령을 설치했다. 정조. 그리고 삼정이정청을 설치했다. 철종. 자, 삼정이정청은 임술농민봉기의 결과 설치한 거니까 철종 때 설치한 거고요. 자, 그래서 영조의 정책, 우리 조금 이따 정조의 정책도 한번 봅시다. 뒤에 아마 문제가 나오겠죠? 네, 나오니까 조금 이따 보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144번으로 가볼게요. 자, 가와 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일로 옳은 것은. 자, 144번 가. 남인들이 대거 관직에서 쫓겨나고 허적과 윤휴 등이 처형되었다. 자, 144번에 가부터 볼까요? 자, 가는 경신왕국이에요. 자, 가는 경신왕국인데 경신왕국은 당연히 숙종 때 있었고, 자, 경신왕국의 원인. 자, 경신왕국의 원인은 일단 유학사건. 유학사건이라고 해서 기름천막과 관련된 사건이죠. 즉 왕실의 유학이라고 하는 걸 허적이라고 하는 남인이 마음대로 갖다 써버렸어요. 걸려서 벼슬 쫓겨난 거. 그 다음에 남인들의 영모 사건이 일어나요. 남인 영모 사건, 요거를 삼복의 변이라고도 하죠. 자, 그래서 결과 남인 축출, 서인 집권. 자, 그리고 서인 분화. 자, 그러면 서인이 분화됐는데 서인은 뭐로 나눠져요? 노론과 소론으로 나눠지죠. 자, 그럼 노론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누구예요? 누구랑 싸워서 나눠졌어요? 여기는 송시열. 자, 그 다음에 우리 송시열은 알면 그러면 소론의 대표는 윤증. 네, 윤증. 요거까지. 자, 그 다음에 남인이 축출됐다고 했는데 축출로 끝난 거 아니죠? 죽였지. 여기처럼. 그래서 누구랑 죽어요? 허적과 윤휴가 사사돼요. 죽여버리지. 그래서 윤휴. 왜냐면 영모 사건이잖아요. 영모 사건이면 죽는 거지. 그래서 남인들이 제거됐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는 지금 안 나왔지만 또 그 다음 사건. 한 9년 뒤에 기사환국이 있었어요. 자, 그 다음 사건으로 갑시다. 기사환국이 있었어요. 자, 기사환국의 원인은
기사왕국의 원인은 뭐냐? 이번에는 이제 서인이 쫓겨날 차례잖아요. 이때 왜 쫓겨났냐면, 자, 이때는 원자 정오 문제. 이 원자 정오 문제가 세자를 책봉하는 문제예요. 쉽게 말하면 장희빈의 아들을 세자로 책봉할 거냐 말 거냐. 장희빈은 남인 쪽이야. 그래서 결국에는 결과, 자, 이때는 서인 축출, 남인 집권. 자, 그리고 이때 장희빈이 왕비가 되죠. 인현 왕후 폐위, 인현 왕후가 폐위가 되고, 그 다음에 장희빈이 중전의 자리에 중전으로 즉위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 그리고 서인이 축출됐다고 했잖아요. 장희빈의 아들을 왕자로 삼을 것을 끝까지 반대하다가 누가 죽어? 송시열이. 이때 송시열이 사사돼요. 송시열, 김수항, 사사.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제시문으로 나오면 우리가 되게 헷갈릴 수 있잖아요. 뭐지? 송시열 왜 죽었지?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요 정도는, 요 정도는 이게 경신왕국이구나. 허적과 윤유가 사사됐어? 경신왕국이지. 이 사람들은 남인들이니까 송시열과 김수항이 사사됐어? 이 사람들은 서인들이니까 노론들이니까 이 사람들은 기사왕국이구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 제시문까지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나를 한번 써볼까요? 나. 자, 나 한번 읽어볼게요. 자, 나는 인현왕후가 복이 되고 노론과 소론이 정계에 복귀하였다. 자, 이게 바로 갑술왕국이에요. 그래서 역시 숙종 때. 자, 원인은 뭐냐면 인현왕후 복위 문제. 자, 결국에는 인현왕후를 복위시키자고 하다가 결국에는 남인들이 반대해서 쫓겨나고 그 다음에 서인들이 다시 집권하죠. 그래서 이때는 결과, 자, 남인은 몰락하게 돼요. 제가 여기는 축출이라고 썼지만 여기는 몰락이라고 썼죠. 이제 더 많이 피해를 봤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당연히 서인 집권. 여기는 뭐 노론소론 굳이 안 나눠도 돼요, 여러분. 그래서 서인이 집권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인현 왕후가 당연히 복이 되죠. 그럼 인현 왕후가 복이 됐다는 건 장희빈이 다시 강등, 희빈으로 중전이었죠. 중전 장씨였다가 희빈으로 다시 강등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장희빈 강등. 그냥 이렇게 쓸게요. 여러분 뜻만 통하면 되니까. 자, 이렇게 갑술 황후까지 있었고, 자, 그 다음에 결국에는 인현 왕후가 얼마 안 돼서 죽어요. 그리고 장희빈이 그동안 그 나쁜 악행을 했다는 게 싹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무고의 옥이라고 하죠. 무고의 옥이라는 게 드러나서 장희빈의 사사가 있었어요. 사사. 죽여. 장희빈 사사가 있었고, 자, 그 다음에 정유독대라고 해서 이게 이제 숙종이 세자를 교체하고 싶어한 그런 사건이 있었지만 실제로 세자가 교체되진 않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같은 경우는 보통 문제 중에 이런 거 있죠. 다음 중 숙종이 제위기에 있었던 사실만 골라라 라는 거 할 때 요런 거 숙종이지.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나온 김에 우리는 자, 경종 때 있었던 사건들 신임사화라고 하죠. 경종 때는 딱 이거 하나만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만 알아두시면 되고, 신임사화는 자, 이때는 세제라고 쓸게요. 세제 책봉. 세제가 뭐냐면 왕의 아들은 없고 동생을 세자로 앉혔기 때문에 세제라는 표현을 써요. 연인군이 나중에 영조가 되는 인물이고, 이 세자 책봉 문제와 세제의 대리청정 문제. 세자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그냥 세제라고 해도 되고 세자라고 해도 되고, 세제의 대리청정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대리청정은 대신 정치를 맡기는 건데 이거를 한 해 만에 이걸 시킨 해 만에 하면서 이제 나눠지게 된 거고, 자, 결국에는 소론이 노론을 제거했다. 이게 이제 결론이고, 자, 우리나라 역사에서 소론이 노론을 제거할 만큼 셌던 건 딱 이때가 마지막이에요.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그 다음에 소론은 이제 없어져. 거의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소론이 노론을 제거했어? 그럼 이거밖에 없어. 신임사화밖에 없다. 그래서 소론이 이때 힘이 좀 셌구나. 딱 한 번. 신임사. 이렇게 여러분 파악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는 경종 때, 그 다음에 경종이 죽고 이제 연인군이 영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자, 그러면 우리는 제시문으로 가보도록 할까요? 자, 이제 가와 나. 가는 경신왕국이고 나는 갑술왕국이죠. 자, 1번 송시열과 김수왕이 처형당했다. 요게 무슨 왕국? 기사왕국. 정답은 1번이 되겠죠. 그래서 둘 사이에 들어갈 말이 뭐냐라고 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서인과 남인이 두 차례에 걸쳐 예송을 전개했다. 이거는 왕만 체크할까요? 예송은 어느 왕 때? 현종 때. 자, 서인 정치의 한계를 느낀 정여립이 모반을 일으켰다. 자, 정여립의 모반 사건은 동인이 나눠질 때, 그때 한참 전에 아시죠? 어느 왕 때? 선조. 동인이 남인과 북인으로 나눠질 때가 정여립의 모반 사건을 계기로 해서 나눠지잖아요. 그건 옛날 선조 때. 자, 청의 요구에 따라 조총부대를 연고탑으로 파견했다. 청나라가 군대 보내달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러시아랑 싸운 적이 있었어. 요거를 나선정벌이라고 하죠. 요게 나선정벌이에요. 자, 그러면 나선정벌은 어느 왕 때였지? 효종 때. 그래서 북벌운동, 나선정벌, 효종. 알겠죠? 북벌운동, 나선정벌, 효종. 자, 정답은 1번. 자, 여기서 환국. 환국은 여러분 잘 순서대로도 이렇게 둘 사이에 뭐 들어가냐 이런 거 나올 수 있으니까 알아둬야 돼요. 헷갈리지만 여러분이 확실하게 알아두시면 한 문제는 더 맞을 수 있다. 알겠죠? 네, 이거 1점 가지고 또 왔다 갔다 등락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거 알아요? 얼마 전에 수능 문제 때문에 한 문제 막 무효돼가지고 지금 난리 난 거 알아요? 그래. 뭐 생명과학 2? 듣도 보도 못했어. 관심도 없어. 생명과학 2가 좀 약간 의대 가는 애들 이런 애들이 많이 응시한 과목이래요. 그래서 한 6,000명 정도 응시를 했었대. 그러니까 뭐 전체 수험생에서 볼 때는 굉장히 적은 숫자지만 이제 뭐 의대를 가거나 뭐 서울대를 가거나 하는 그런 애들이 주로 응시해서 더 얘기가 막 커진 것 같아요. 그러든가 말든가. 자, 그 다음에 145번으로 한번 가봅시다. 우리나라가 또 너무 S대 하나로만 돌아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건 좀 반대죠. 그쵸? 서울대 가는 사람이 뭐 전 인구 중에 몇 %나 되겠어요. 근데 마치 그들이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지을 수가 없지. 그래서 그냥 그래.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그냥 그래. 자, 봅시다. 145번. 자, 보기의 사건들을 일어난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자, 이제 우리 앞에서 봤던 사건들이 또 언급되겠죠? 기억부터. 남인이 2차 예송을 통해서 집권하였다. 자, 남인이 2차 예송을 통해서 집권했다라고 했는데 2차 예송은 현종 때. 네, 현종 때. 예송이니까 현종.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소론과 노론이 민비를 보기하는 과정을 거쳐서 집권하였다. 자, 민비를 보기한다라는 게 인현왕후 보기 문제. 자, 그러면 인현왕후 민씨니까 인현왕후 보기 문제면 이것 때문에 일어난 무슨 왕국? 갑술왕국. 맞죠? 그래서 세 번째 갑술왕국이에요. 자, 그래서 니은은 갑술왕국이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서인은 허적이 영모를 꾸몄다고 고발하여 남인을 축출하고 집권했다. 자, 남인 영모 사건 때문에 있었던 왕국은 무슨 왕국? 경신왕국. 요게 경신왕국이죠. 자, 그 다음에 남인은 장희빈이나 왕자가 세자로 책봉되는 과정을 거쳐서 집권했다. 자, 이게 원자 정호 문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사왕국. 자, 환국은 순서대로 하면 여러분 경기갑. 그쵸? 경기갑 순서대로니까. 자, 그러면 기역, 그 다음에 디귿, 리을, 니은. 이렇게 경기갑 순서대로니까 정답은 1번. 자, 그 다음에 영조의 정책도 우리가 살펴봤었으니까 바로 가볼까요? 영조의 정책에 대한 서술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형벌제도를 개선하여 가혹한 악형을 없앴다. 자, 악형 폐지 영조. 네, 기억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서울 출신의 학자를 검서관으로 기용하고 공노비 해방을 추진하는 등 서울과 노비에 대한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다. 요거는 정조의 업적이죠. 균역법을 시행했다. 자, 균역법 시행까지는 영조인데, 자, 그 뒤에
양반과 상민이 똑같이 군포를 부담하게 했다. 자, 여러분 균역법이라고 하는 건 균역법. 군포를 두 필에서 한 필로 줄여준 거예요. 요거 끝. 군포를 두 필이었지? 너무 많지? 한 필로 줄여줄게. 요게 균역법이고, 자, 그 다음에 양반에게도 군포를 부과했다. 자, 양반에게도 군포를 내라. 요거는 호포제. 호포제. 알겠죠? 자, 그러면 호포제는 언제예요? 호포법. 이거 흥선대원군. 요거는 흥선대원군이잖아요. 그러니까 균역법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지만 설명이 틀렸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알겠죠? 뭔 말인지. 그래서 그냥 앞에 균역법만 보시지 마시고. 무슨 말인지 알죠? 뒤에까지 한번 읽어봤어야 돼요. 자, 청계천 준설 사업으로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홍수에 대비하게 했다. 맞아요. 청계천 준설. 그래서 청계천 준설을 통해서 홍수 예방, 일자리 창출. 이런 것들. 자, 정답은 기업 리을 찾으시면 되죠? 1번. 자, 그러면 우리는 정조. 자, 정조를 또 정리를 한번 해봐야 되겠죠? 앞에서 영조 했으니까 정조로 넘어갈게요. 정조. 자, 정조는 일단 준논탕평. 준논탕평책은 자, 붕당 간의 시비를 가리는 적극적 탕평책. 쉽게 말하면 좀 깐깐한 탕평책 이렇게 볼 수 있고, 자, 그래서 준논탕평을 실시했고, 자, 그러면서 그 전에 있었던 뭐 탕평파라거나 환관이라거나 이런 세력들을 좀 제거하면서 정비를 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조가 만든 거. 일단 규장각 설치. 규장각은 학문연구기관이고요. 그 다음에 장용영을 설치하게 되죠. 장용영은 친위부대. 왕의 친위부대를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수원 화성을 건립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조의 정책이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개혁 정책 한번 쭉 볼까요? 정조의 정책 중에서 초계 문신제. 자, 37세 이하의 젊은 당하관을 중심으로 재교육시키는 정책을 초계 문신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금난정권을 폐지하죠. 자, 금난정권, 즉 시전상인의 특권이었어요. 이거를 폐지. 그래서 이렇게 금난정권을 폐지한 정책을 신해 통공정책 또는 뭐 통공정책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자, 그 다음에 공장안이라고 해서 수공업자의 명단 있죠. 장부 명단을 없애버리죠. 공장안 폐지. 이런 공장안을 폐지하면서 상업활동을 좀 자유롭게, 상공업을, 수공업을 좀 자유롭게 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서울. 자, 서울 등용. 그래서 규장각 검서관으로 등용을 하게 되는데,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원래 서울은 문과 응시가 안 되죠. 그럼 문관이 안 되는 거예요, 아예. 그런데 문관으로 등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서울들이 등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마련한 거죠.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써볼까요? 서류 허통 절목이라고 그래요.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을 실시했었다라는 거 알 수가 있죠. 자,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건 초계문신제랑 요 신해통공, 그 다음에 규장각 장용영. 네, 이런 거 되게 많이 제시문으로 항상 언급되는 거니까 체크 한번 해보시면 되겠고, 자, 우리는 편찬. 또 이때 편찬된 거랑 영조 때 편찬된 거랑 구분, 비교를 좀 잘 하기 때문에 편찬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일단 대전 통편. 대전 통편은 경국대전과 속대전을 합쳐서 한 권으로 편찬을 새로 한 거예요. 대전 통편, 그 다음에 무예도보 통지. 무예도보 통지는 자, 사도세자가 만들었던 교본에다가 정조가 덧붙여서 이제 교본집. 그래서 이거는 무예교본이면서 그림으로 설명된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북한에서 세계 기록문화유산으로 신청을 해서 북한에서 인정받은 세계 기록문화유산이에요. 물론 우리 시험에 그런 건 잘 나오진 않지만 예를 들면 이제 그런다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또 뭐 탁지지, 추간지. 탁지지는 호조의 사례집, 추간지는 형조의 사례집. 자, 그 다음에 뭐 규장전은
등등등. 그 다음에 뭐 홍제전서 등등 이런 것들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이 정조는 본인의 호가 알죠? 만천명월주인옹이라고 해서 너희를 내가 다 아우르고 있다. 나는 그런 초월적인 존재다라고 나타냈잖아요. 그래서 본인의 호를 이렇게 정했어요. 만천명월주인옹.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아우르는 달과 같은 존재인 사람.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만천명월주인옹이라는 말이 나와도 아, 이거 정조구나. 이렇게 떠올리시면 되죠. 자, 그러면 우리는 147번 볼까요? 자, 미추신 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왕은 노론과 소론 남인을 두루 등용하였으며 젊은 관료들을 재교육하기 위해서 초계문신제를 시행하였다. 또 서울 출신의 유능한 인사를 규장과 검서관으로 등용하였다. 자, 그러면 정조가 되겠죠? 자, 그럼 정조 바로 가볼게요. 1번. 동학이 창시되었다. 여러분, 동학이 창시된 건? 네, 요거는 1860년이거든요. 철종. 자, 두 번째, 대전 회통이 편찬되었다. 자, 통편, 회통 헷갈리면 안 되죠? 회통, 흥선대원군.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죠. 히읗, 흥선대원군, 회통. 자, 2번은 흥선대원군. 자, 그 다음에 3번, 신해통공이 시행되었다. 요거죠? 신해통공, 통공정책. 자, 정답은 3번. 4번, 홍경래의 난이 발생하였다. 여러분, 홍경래의 난은 1811년 순조. 1811년 순조. 정답은 3번. 자, 147번. 맞아 봐야 되겠죠? 다음 보기의 정책이 시행된 왕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거. 백성들이 육전 이외에 허가받은 시전 상인과 같이 장사할 수 있도록 하셨다. 자, 제일 핵심이 되는 문장은 첫 번째 문장 이거예요. 그러니까 난전들도 시전상인과 서로 구분 없이 장사할 수 있다고 했다는 건 시전상인의 특권을 없앤 거죠. 그래서 신해통공정책 이렇게 볼 수 있죠. 신해통공. 자, 체제공의 아래기를 마땅히 평시사로 하여금 20, 30년 사이에 새로 벌인 영세한 가게 이름을 조사해내어 모조리 없애도록 하고 형조와 한성부의 분부에서 육전이 아니라면 난전이라 하여 잡혀오는 자들을 처벌하지 말도록 할 뿐만 아니라 잡아온 자를 처벌하시면 장사하는 사람들은 서로 매매하는 이익이 있을 것이고 백성들도 가난에 대한 걱정이 없을 것입니다. 그 원망은 신이 스스로 감당하겠습니다라고 하니 왕이 따랐다. 자, 유기전이 아닌 난전도 잡아와서 장사 못하게 하지 말고 다 그냥 장사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얘기죠. 신해통공정책. 자, 1번. 법령을 정비하여 속대전을 편찬했다. 영조. 청과 국경을 정하고 백두산 정계비를 세웠다. 여기다 쓸게요. 자, 백두산 정계비는 말 그대로 국경을 정하는 비석을 세운 거죠. 숙종 때 경계를 정하는 비석을 세웠어요. 자, 그 다음에 조세제도를 개편해서 영정법을 시행하였다. 인조. 아까 1결당 4도로 고정. 자, 그 다음에 4번.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초계문신제를 시행했다. 정조. 이 초계문신제가 정조로 물어볼 때 제시문으로 엄청 잘 나오는 그런 내용이니까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 자, 우리는 잠깐 쉬었다가 근데 태동기 경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